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방금 전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의 댈러스 국제공항으로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건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영접을 나왔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도착 후 동선은 현재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슈들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전부터 현재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2100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68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7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26% 상승한 211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7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0.8% 상승한 42,3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5,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66,000원 선까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한 388,0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8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LG화학 어제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6만 5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26% 하락한 19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오늘 0.38%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9위권에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13만 4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4,6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1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특히나 현대모비스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1% 가깝게 내립니다. 20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수 어제도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1,850원 바라보고 있고 KB금융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8,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4%의 상승세, 이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87포인트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 1% 넘게 내렸죠. 1위부터 5위까지는 바이오 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2% 가깝게 하락세 예상됩니다. 62,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도 어제 2% 넘게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67,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 매도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7,8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현재 58,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1%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회복세 보입니다. 1.66% 상승한 59만 9,9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6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HLB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6,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97,700원 바라보고 있고 펄어비스 어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2%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17만 7,5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주가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박권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완성차 출하 증가와 믹스 개선 그리고 작년에 일회성 비용의 제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위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단이 전년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부분에서 타 OE 수주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가총액은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테마주로서 어떤 현대모비스가 전반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명확하게 수소차 관련된 부품업체로서의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낮은 기저에 기반하면서 올해는 증액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모듈 조립 매출액은 약 5% 정도 증가하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신차 효과로 부품 제조 매출액도 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의 친환경차 출하가 늘어나면서 전동화 매출액은 20% 정도의 고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SUV 출시가 많기 때문에 믹스가 개선되고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어느 정도 낮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중국 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서 시장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때 최근에 중국이 어떤 내수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0만 원 수준의 매수가 전략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함께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최동기 부사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1일에 주셨던 이노션 3.88% 그리고 파트론 2.56% 수익률 내고 있고요. 1월 10일에 주셨던 SKC 콜오피아이 3% 그리고 1월 7일에 주셨던 농심 4.27%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주셨던 SK네트워크스 현재 8.69%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삼성 SDS 6.4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6일에 주셨던 인산가 수익률 4% 그리고 게임빌 0.95% 한화는 1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인탑스는 5.49% SKC 5.41% 그리고 대원미디어가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주셨던 삼양 패키징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나우 IB캐피털 4.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동기 부사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현대생설 올라와 있습니다.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웅진싱크빅 12월 28일에 주셨는데 약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대한해운 현재 13%, 2위에는 오리온홀딩스 15%, 그리고 1위에는 동방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17.81%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인텔리안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9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16%가 넘고요. 한국전력은 11월 27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19.38%입니다. 3위에는 쌍용양회 27%, 그리고 2위에는 동양피스톤 36%, 1위에는 여전히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6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동양피스톤 36%, 7위에 이청원 본부장의 도화엔지니어링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이 43%가 넘습니다. 6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자익을 47%, 그리고 5위에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66%가 넘었고요. 4위는 신일섭 소장의 유니크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고 현재 수익률이 70%가 넘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 신일섭 소장의 종목들인데요. 1위에 풍국조정 올라와 있습니다. 18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이제 S퓨어셀 목표가 다시 한번 달성했습니다. 수익률이 101%가 넘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보혜양조 7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동방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17%가 넘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은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항만, 하역, 화물차 운송, 해상 운송 등을 담당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일단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18.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1%서 전분기와 동일합니다. 사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 하역 쪽이 이제 항만에서 주 업종이 되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제 카자흐스탄 관련해가지고 이런 운송 관련 매출 인식이 계속 개선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대북 관련주, 나진한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철 외무성이 이제 워싱턴에 도착했다는데 일단은 대북 제재에 대한 어떤 완화감에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 자체도 지금 거의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 대비 지금 바닥에서 한 40%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지금 30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그것도 조금씩 지지를 받고 저항, 거기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300선을 만약에 안착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진입해봐도 될까요? 지금 진입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네. 저는 사실 매수를 할 때는 추가 매수할 때는 장중 오를 때보다는 장중에서 마이너스 됐을 때 일단 추가 매수 전략이 네.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팀장님께서 한화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0%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드린 하나가 이제 16일 날 이제 하나그룹 방산기업사 간담회에서 이제 25년까지 비전이나 전략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산 부문의 합산 매출 목표가 12조 원인데요. 이제 계열사별로는 자체 사업 3조 원, 이제 디펜스 약 4조 원, 그에 에어로스페이스 및 시스템 5조 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자체 사업 방산 매출에 이제 1.6조 원 정도 감안했었는데, 이제 2025년 목표 3조 원을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연평균 9.4% 정도의 성장이 필요한데요. 2020년부터 양산 예정인 1.9조 원의 규모의 유도무기 덕분에 이제 또 수주 상황 감안 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까지 국방예산 중 이제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좀 확대되는 점 또한 긍정적이고, 이제 국내 정세 불안 지속 시 글로벌 국방비 예산 증가도 중장기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므로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 20분 전쯤에 네. 이 북한과 미국이 좀 만났거든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떨까요? 일단 오늘도 대북 관련주들이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올 연초부터 우리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순매수, 연기금도 약 6천억 전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종목 자체가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퍼 자체가 7.7배입니다. 굉장히 낮은 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한테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1선 일단 지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전쯤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 북한의 자원 개발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철도 연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의 백두산 관광 인프라 개선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이 수소차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삼성전자 0.24%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 7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흘러오고 있는데요. 현재 42,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6%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이제 65,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5위권까지 올라왔네요.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LG화학이 5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까지 밀려났고 셀트리온은 여전히 7위권에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5% 상승하면서 38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9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네이버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26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도 500원 오른 1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0.5% 상승하면서 단숨에 10% 올리고 211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오른 690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계열들 오늘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6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67,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CJ ENM이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현재 20만 7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위에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5%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9천 원 선까지 올랐고 5만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27% 상승하면서 59만 7,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만 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0.5% 상승하면서 9만 1,000원대까지 올랐고 9만 1,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0.5% 상승세 나옵니다. 어제 3% 넘게 하락했죠. 현재 18만 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롱티슈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3만 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부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중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올해 제2도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5G 서비스 시장 및 관련 투자 확대로 반도체 PCB 패키징, 통신 장비용 PCB, 연성 PCB 중심으로 매출 증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도에 그 자회사인 대덕, GDS 통합을 해서 MLB 공장 같은 그 중복 영향이 조정이 되었고요. 차세대 기술인 SLP, 전장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전략 거래선들이랑 일단 점유율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약 1.12조로 추정이 되고요. 전년 동기 약 9% 정도 증가한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무려 61% 증가한 81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1조 원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800억 원. 일단 국내 PCB 경쟁사 및 중견 IT 가운데서도 일단은 차별화된 일단 수익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5G 서비스 시작으로 스마트폰 SLP, 자율주행 반도체 PCB 패키징, MLB 통신장비 시장에서 다양한 PCB의 신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인수한 와이솔의 RF 필터 사업 추가로 일단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한 신성장 사업인 전장 분야에서도 일단 경쟁력 우위 확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와 AI, 자율주행 등 전방 산업 변화로 PCB 기술 상향 종합 솔루션이 요구되는 바 대덕전자가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5G 서비스 및 투자 확대로 스마트폰 분야에서 PCB 기술 향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통신 장비용 PCB는 데이터 센터 및 유무선 통신 사업자 설비 투자 확대로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향으로 수요 증가, 또한 대화면 추구 폴더블 폰 출시는 연성 PCB 응용 분야를 확대하는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국내 전략 거래선에 대한 고다층 PCB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일단 연성 PCB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상향으로 인한 특히 트리플 카메라의 초음파 지민 인식 채택이 프리미엄급에서 보급형 영역까지 일단은 동시에 적용될 전망으로서
아마 대덕전자는 카메라 모듈에서 공급 1위를 바탕으로 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G와 AI, 클라우드 관련한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능력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반도체 출하량 증가는 반도체 PC 패키징 매출 증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매출 비중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HN 사이버 결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은 온라인 밴 부문 성장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150억 원,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63억으로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합산 국내 온라인 결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따라서 이에 따른 동사의 PG 매출액도 27%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마진의 온라인 밴 사업부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본격화된 네이버 페이 결제 관련 온라인 밴 서비스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이전 관련 비용이 반영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자산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어질 온라인 밴 시장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밴의 성장과 이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키포인트인데 주요 고객사는 네이버, 11번가, 페이커 등인데 올해도 온라인 결제 시장이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VN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NHN 한국사이버 결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페이 결제의 경우 30%의 성장세를 유지 중으로 해당 매출액만 연간 약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 심화에 따른 점유율 조정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방수의 성장 속도가 이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밴 사업 부문의 경우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고 오프라인과 달리 영업대행 대리점 수수료 부담도 없어 영업이익률이 95%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온라인 밴 사업에서만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를 187억 원, 영업이익은 일단 172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PD 수수료 조정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말 확정된 카드 수수료 인하는 분명 부정적이지만 우려보다는 오히려 양호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균 10%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지만 30%의 PG 매출액 성장을 감안한다면 종합적으로 매출의 성장률은 20% 초반으로 둔화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카드 수수료 인하가 단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PG 시장 내 점유율 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성장률도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184억,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277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2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일단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계획입니다. 사실은 제주의 드림타워가 올 10월 달에 완공 예정이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카지노 영업장에 게임 테이블 170개, 슬롯머신 300대를 보유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가 되겠습니다. GKL의 세븐더 카지노의 코엑스점, 힐튼 호텔점, 부산 롯데월점 등 3개 지점에 174개 게임 테이블, 그 다음에 슬롯모션 389대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주 드림타운은 제주공항에서 5분 거리, 즉 3km 거리인 노용동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용동 오거리는 제주도 전 지역을 교차하는 통로이며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이마트, 롯데마트가 500에서 600m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교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5분 간격으로 또 무료 리무진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어서 중국
배터리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이외에도 순수 관광객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38층의 랜드마트 일단 호텔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위트 객실이 1,600개. 그다음에 지상 6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라산과 제주도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8층에는 전망대가 있고 3, 4층에는 제주도 최대 규모인 K패션 쇼핑몰이 입점할 예정이고요. 8층에는 풀데크가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도 제주도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싱가폴, 마리나 베이산스 3개 타와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카지노 확정 인정 문제가 승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듯한데요. 동사는 2014년도에 건축 허가를 카지노 전용 호텔로 승인을 받았고요. 제주도 8개 카지노 중에서 6개가 외국 기업 소유입니다. 국내는 2군데 파라다이스와 일단 롯데 관광 개발의 이 제주 드림타워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 파라다이스 시티와 신화월드의 경우 이전 및 확장은 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아마 확장 이전 후 승인은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목표가 18,500원, 손절가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관들이 17거래 연속 매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5G와 AI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양호한 4분기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만나본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올 10월에 제주의 드림타워 카지노가 완공이 됩니다.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IA입니다. 동사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 모듈 센서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비메모리 반도체 및 모듈 전문 기업으로서 차량용 반도체 및 모듈을 설계하면서 관계사를 통해서 제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4종의 반도체 및 4종의 모듈을 공급 중에 있으며 내연 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비롯한 모든 차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고전력 모듈은 전자식 조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고전류를 스위칭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부에 전류 센서를 탑재해서 미세 전류 측정 조향으로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현대 기아차와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계약을 맺은 이후에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2011년 AVN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 반도체 양산 공급에 성공했었는데요. AVN 반도체를 시작으로 바디나 샤시용, 반도체 등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또한 파워핸들에 적용되는 고전력 모듈은 한 개당 6개의 외산 칩이 사용되고 있는데 동사가 칩 국산화에 성공해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성장성 등이 좀 부각될 수 있을 위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고전력 모듈인 경우에 지난해 자동차 전방 산업의 부진 영향으로 예상보다 좀 적게 공급이 되면서 실적 저조에 좀 주요한 요인이 되었으나 올해의 경우 동사의 고전력 모듈이 현대기아차랑 신규 8종 차량 14개 모델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현대기아차 신규 8종 차량 12개 모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량이 좀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반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합장법인 IA 반도체 기술 유한공사의 경우에 중국 시장의 성장 환경하에서 전력 반도체 관련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그동안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주력 제품 공급량 감소로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되었었는데요. 올해부터 주력 제품 모듈이 신규 차량 모델에 적용됨에 따라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를 좀 거듭할수록 공급량이 좀 확대되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차량용 반도체 칩 국산화 적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을 시기로 생각되는 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중에 좀 오늘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목표 현재가로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400원, 목표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HCT입니다. HCT는 2000년도에 현대전자에서 분사된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인증사업과 교정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3분기 기준으로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인증사업 60%, 교정사업 40%,
좀 인증 사업의 비중이 소폭 좀 높은 수준인데요. 이제 과거 모바일 중심의 사업 구조를 좀 보유하고 있으나 이제 다양한 좀 설비 투자를 통해서 자동차 전장, 배터리, 군수 등을 모바일 이제 제외한 사업의 비중의 상승이 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HCT의 인증 사업 주요 전방 산업은 IT 산업인데요. 이제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고객사고 스마트폰, TV 등 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른 인증 수요가 외형이나 수익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사를 비롯한 인증 기업들 간의 경쟁이 지금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 이제 성숙에 좀 접어들면서 출시 모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인증 사업의 좀 환경에 과거 대비 좀 어려워졌음을 좀 의미하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인증 사업의 고객의 발굴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또 HCT는 다양한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 배터리, 군수 등으로 고객군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증 사업의 경우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제한적인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좀 큰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하는 HCT는 이제 향후 신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증 산업은 향후 동사를 비롯한 몇몇 업체의 과점 시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좀 입지도 점차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교정 사업 자체는 전문 계측기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과 좀 MOU 등을 좀 체결해 이제 또 물량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반도체 사이클 호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성장 요인입니다. 이는 동사의 고객사인 이제 웨이퍼,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서 교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요이고요. 5G 도입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년 기업 공개로 193억 원을 좀 조달해서 16년에서 17년 273억 원의 자본을 좀 지출을 감액을 했는데 전장을 포함한 5G 부분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작년 4분기에 이제 5G 중계기 시험 매출을 시작으로 좀 올해부터 5G 스마트폰 시험 인증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재작년에 좀 국내 최초로 FCC 인증이 좀 가능한 자격 증명까지 좀 취득을 했었고 작년 3분기 현재 미국 시험소를 인수했습니다. 이 5G 도입으로 인증 단가도 오를 뿐더러 좀 인증 대상 부품 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산업 좀 수요가 증가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4G 투자기 때 20% 중반의 수준의 매출 성장률을 좀 달성했는데 5G 투자기 때는 그 이상의 매출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이제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1,4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GKL입니다. 동사 카지노는 이제 VIP 고객 위주의 테이블 게임 운영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리조트 카지노를 통해서 대중 고객을 유인하는 최근 글로벌 카지노 비즈니스가 모델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올해 중국인 입국자 회복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트래픽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동사도 좀 방문객 드랍의 확대가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드랍액이 좀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 VIP 비중 확대로 좀 저조한 홀드율을 기록한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좀 분했지만 VIP 증가에 따라 관련 비용 부담도 좀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모션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드랍의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추이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동사의 드롭의 폭증 현상은 절대 방문객보다 좀 인당 드롭액의 효과에 좀 기인한 것인데 동사의 방문객들의 금액에 좀 조건을 달아서 프로모션 칩을 지급하는 이제 마케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사의 홀드율이 2018년 9월부터 좀 하락세가 포착되었지만 동사의 작년 12월 홀드율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이제 칩 지급 효과와 이제 VIP 드롭액 비중 상승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12월 카지노 순매출이 좀 361억 원인데요. 2018년 월 평균 매출액이 좀 환대했지만 이제 11월 순매출이 18년 들어서 이제 네 번째부터 월 높은 매출액이 좀 구간인 점이 아쉬운 수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좀 12월부터 홀드율이 좀 정상 레벨로 하회하는 레벨일 가능성보다 좀 멀리 좀 크게 봐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4분기 드롭액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 분기별로 어쨌든 가장 높았던 부분이고 홀드율이 좀 7.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분기별로는 상장 이후 가장 좀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4분기에는 이제 10월 국경절과 12월 연말 프로모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좀 낮은 홀드율이 나왔지만 이제 또 19년 1분기, 이제 올해 1분기는 이제 소폭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고객 프로모션은 이제 1분기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드랍액은 지속적으로 좋을 전망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역할이 작았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정부의 경영진 경영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시점이고 이제 작년에는 핵심 지표인 드랍액의 회복 그리고 올해에는 홀드율의 개선 기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추천드리도록 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IA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가 현재가인데 매수가가 현재가인데 중국의 수소차와 전기차용 부품 공급을 시작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급등한 바 있죠. 그리고 이어서 만나본 HCT 같은 경우에는 5G 도입 수혜주이기도 하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G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매출이 좀 부진했지만 트래픽 확대도 예상되고 있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보니까 10% 넘게 상승했다가 현재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요. 대우조선 해양건설 인수 소식의 강세입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석탄 업그레이드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석탄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고수분, 저등급 석탄을 건조시켜서 적정한 수분 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의 연소율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 회사 자체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약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시총도 지금 804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96억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1,000원 이하 그 주식들을 동전주로 일단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대우조선 해양건설 인수라는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 지금 인수한 회사가 DSC 밸류 하위 1호라는 회사인데요. 지분의 99.2%를 인수하면서 약 150억 5천만 원에 이제 인수를 하는데 사실 이 종목 자체가 과연 이러한 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고 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300일선이 약 1,550원대,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는 약 60일선 자체가 1,520원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00원대 초반까지는 일단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가 상승 여부는 일단은 60일선이나 300일선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이 현재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이용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수소 경제를 위한 뭐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요새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차 섹터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의 테마가 좀 연일 강세였다고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이 올랐어도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전고점이 좀 13,300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가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다음 주장에서 혹시 13,300원 정도로 돌파하고 강한 좀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이제 좀 매수를 공략을 해봐도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2차 전지 사업 기대감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동기 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화학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죠. 사실 뭐 LG화학은 뭐 그동안에 뭐 우리 매수 자체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실 어제 보면은 오히려 투신이나 연기금에서는 매도가 나왔죠. 순매도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강하게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보면은 올해 우리 주식시장 자체를 약세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증권 전문가들도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LG화학 쪽에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온 거 보고 오늘 또 지수 자체가 그냥 오르는 거 봐서는 아마 이러한 어떤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전략이 바뀌는 거 아니어서 한축은 수소차 관련주, 또한 한쪽으로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 같은 일단 2차전 관련주로 해서 일단 테마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LG화학도 아까 제가 한국테크노 마찬가지로 차트상을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301선에 걸려 있거든요. 301선이 36만 9천 원 정도인데 여기서 지금 약간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일단 30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 일단은 진짜 추가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인 것 같고요. 또한 주봉상으로도 이제 61선에 닿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 끝나면 이제 61선이 오늘 36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장 마감 시에 이런 61선을 또 지지한다고 보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분명히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제가 볼 땐 일단은 40만 원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탄력을 받다 보면은 LG화학도 충분히 4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종가로 36만 5천 원이 지지가 되면은 네.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인데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에 강세 이어갔습니다. 이용호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테스트의 이제 공시를 어제도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제 158억 3천만 원의 규모입니다. 네. 네, 뭐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고 근데 사실 그 최근 공급 계약 자체 금액이 최근 매출액이 2,757억 가량인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한 6% 정도도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에 대한 네임밸류로 인해서 아침에 좀 상승했다가 네. 현재 보합권에 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우량했었던 점을 파악해서 네.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특징 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부사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29일에 SK네트워크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19%의 수익률 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사는 최근에 그 배터리 업계 최초로 2019 CES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과시하며 흥행에 좀 성공을 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유명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어떤 구매 담당자들도 동사의 부스를 찾아 전시 제품에 어떤 관심을 가졌다는 후문입니다. 올 이번트에서 자신감을 가진 동사는 내년에 부스 규모를 키우고 전시 제품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곧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3조 2천억 원이지만 영업 손실은 650억으로 적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업 부분으로는 이제 정유 사업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 악화가 된 것이 주 원인인데요. 정유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은 아무래도 수요 둔화에 따른 정유 제품 가격 하락폭이 국제 유가 하락폭을 상회하면서 복합 마진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서 일회용 비용이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2천억 원 가량 발생해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PX 스프레드 호조세는 지속되었고 어떤 윤활 기후 어떤 부분의 원재료 가격 반영 시차로 인해 실적은 좀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유 제품 중 어떤 비중이 가장 높은 등경유 마진은 겨울철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마진 확대 모멘텀은 지속될 것입니다. 즉 4분기를 지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규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역시 폭스바겐과 함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배터리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서 2022년까지 총 55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설비 완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2020년엔 중국, 2021년엔 미국 공장의 어떤 순차적인 완공을 힘입어 가파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드린 목표 주가 20만 원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한항공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작년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3조 4,4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916억 원으로 58.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1,633억 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유가가 30% 오르고 의유비 증가 효과가 좀 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임금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이 반영되었고 조업비, 광고비 등 기타 비용의 일회성 요인이 약 700억 이상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4분기에 반영된 어떤 인건비 추가 부담은 당초 올 2분기에 반영된 부분을 소급 적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올 상반기는 전년 대비 800억 이상의 비용 부담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 작년 4분기 대비 좀 낮아졌는데요.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상반기 평균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의 여객 수송량은 공급 제한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거리 노선에서의 경쟁력은 제한적이고 비기 수요 개선 등으로 객단가는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 두요 순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그 비용 부담 하락과 높은 단가로 추가적인 실적 하향 압박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투자가 1조 원 정도의 수준에 그치면서 현금 흐름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또 판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회 산하 수탁 자택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주행사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을 각각 11.56%, 7.44%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사는 현재 이익 사이클이 바닥 국면에 진입해 있고요. 비용 부담 완화로 실적 개선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실적은 타항공사에 비해 좀 차별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만 원, 손절가를 32,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7% 상승하면서 2120선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작이 저점입니다. 2115선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21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도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이렇게 되면 8거래 연속 매수세입니다. 현재 14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매수폭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들 2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다만 개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33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거래 연속 외국인들 매수하면서 흘러왔는데요. 현재 0.4% 넘게 상승하면서 42,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0.3% 상승세 나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65,1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0.39%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이제 13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5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LG화학이 잠시 올라왔었는데요. 현재 2% 넘게 상승하면서 3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5위부터 7위까지가 좀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LG화학 다시 6위권 내려왔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상승폭 강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20만 원 선 회복했고 20만 1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1%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 넘게 하락하면서 3만 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9%의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69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작이 저점입니다. 680포인트쯤에서 출발을 했다가요. 9시 17분경에는 693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692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만이 매수합니다. 15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강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점점 더 상승폭 키워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6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J ENM 1% 넘게 하락하면서 20만 5,7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바이로메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캠텍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흘러가고 있고요.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권까지 모두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 넘게 상승하면서 5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오늘 3% 가깝게 상승합니다. 이제 6만 8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2%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어제 3% 넘게 하락했죠. 오늘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8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롱티슈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만 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오늘 0.2%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1,12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리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삼성전자 추천해 주셨는데 이날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13% 넘었거든요. 목표가로 주신 4만 1,0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낙폭과대 중심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였었는데,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했으면은 일단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이제 크게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종목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낙폭 과대였던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그 두 가지의 흐름이 현재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IT주보다는 자동차나 새로운 테마로 부상한 수소차 이런 식의 어떤 관련된 주는 그동안에 오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기지개를 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의 변화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흐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3년, 4년을 조정받고 올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작년 10월부터 2, 3개월 동안에 새로운 변화의 모양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바닥 조정을 받고 대세 흐름을 바꾸고 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매매 패턴이 유효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목표가를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의 반전보다는 낙폭에 대한 반등인 거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쪽의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매도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 보면 될까요? 오늘은 건자재 인테리어 업체의 가장 대표주인 한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오래 쉬고 오랫동안 주가의 하락을 가졌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 올라갔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2015년도죠. 2015년도 한 8월인데 그때 34만 7천 원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지금 현재가 6만 8천 원, 9천 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60% 이상 빠졌던 건데 이런 주가 흐름에서의 변화를 감지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한샘 같은 이런 그동안의 실적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계에 1위를 하고 있는 업체, 인테리어, 토탈홈 인테리어에서 1위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영업이 경기에 의해서 약간 추춤하지만, 그래도 조금 낮으면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 보면 대리점 220개를 비롯해서 전문 인테리어 전문점 여러 가지를 해서 한 3천 개 정도의 인테리어 업체에 이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한 신규 주택보다도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의 한샘은 꾸준하게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주가의 반등이 한번 유의미한 의미 있는 이런 반등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어떤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조정을 받고 큰 흐름에서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시작이 되면 2년, 3년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이렇게 굳이 올려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고요. 오늘 그 보합 정도 수준이나 6,900원, 69,000원이죠. 69,000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 정도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으로는 지금 목표가를 9만 원 정도, 그리고 나서 또 조정받으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일단은 목표가는 9만 원을 선정을 해드리고요. 선절가는 5만 5천 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에 에이스테크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 5,600원 터치했습니다. 수익률이 13%거든요.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고점이었던 전고점을 넘어서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진행 중인데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에 대한 관련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호적인 상태로 상반기에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부분에 의해서는 5,600원을 다시 깨지 5,300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들고 가시는 게 좋고,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지난주까지도 경제 지표가 계속 나쁜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요. 시장은 지금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조금씩 잊혀지고 있고 시장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전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상승 마감되었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관세 완화 방안이 이제 무역부 대표의 반대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셧다운의 이제 장기화되는 부분들이나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 실패 등이 상승세가 꺾이거나 쉬어가도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승시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역 분쟁 임시적 휴전 이후에 최근 회담에서 두 나라 모두 이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중국은 약간은 이제 관세 완화 방안 얘기를 했었고,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걸 보면 추가적으로 시장 충격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경제 지표로는 두 나라 모두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미국이 올해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중론이나 회수 조절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시장 방어막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 시에 다시 반대로 급상승했던 빅스 지수가 하락보다는 상승하기 쉬운 자리에 위치하면서 무역 분쟁이나 브렉시트 합의 실패,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 우려 등지 언제든지 이제 시장을 다시 하락으로 잠깐 조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당연히 불안한 경기 민감주를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행하는 게 좋고요. 테마주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일부터 해서 이제 정책 관련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제 환경 관련 사업이나 수소차 쪽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주 힘을 조금 더 보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장에서 강한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고요. 비록 12월 들어서는 시장 전체 상승이 굉장히 좀 빠르진 않지만 소폭씩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조정이 안 나올수록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관련주나 테마주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 가는 형태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중심 테마주를 위주로 단기 매매를 이어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랑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나 수소차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5G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로 MC넥스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생체 인식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에서 트리플 그리고 쿼드러플 카메라까지 다양하게 이제 고객 욕구를 맞춰주고 있고 카메라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다른 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인식 모듈이나 이런 기존 방식의 정전 방식과 광학식을 준비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변화를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전장 사업부 자체는 이제 자동차용이나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모듈을 시작으로 360도 AVM 양산을 하게 되면서 기존 자동차의 이제 ADAS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카메라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카메라 역할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여기에 따라 ADAS를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경기 불안감이나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기 불안 그리고 경제 환경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탈중국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공장을 돌리게 되었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미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1차 벤더 업체로서 MC넥스의 재무구조 구조나 3공장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전장장비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멀티 카메라의 확산과 함께 실적을 회복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바일 주력 기지 생산 기지인 베트남 법인에 투자를 해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회사 보유지역금으로 투자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회사가 많이 좋아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계속 받아왔고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올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올해 이제 CES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나왔고 그걸 이제 뒷받침할 만한 5G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테마주로서도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이제 1차 무상증자에 이어서 작년에 이제 2차 무상증자를 했었는데 보통주 이상의 그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기대감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이후로는 이제 주가 거래의 안정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 큰 구간에도 굳건한 흐름세가 나왔고 최근 거래량이 증가 추세로 보이면서 정고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서 단기적으로는 14,500원에서 13,500원을 추천 매수가로 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과 리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마원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 시장에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인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